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인간 같지 않은 올케에게 콩밥을 먹이게 된 어느 한 시누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사연 보내봅니다. 지금은 남납이 되어버린 여자지만 예전에는 올케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친정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봤을 때도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빠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여자였고 말하는 것도 어찌나 싸가지가 없던지 오빠는 아주 콩깍지가 씌었는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오빠는 무슨 머슴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집들이 갔는데 올케는 가만히 앉아만 있고 오빠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음식은 다 주문하거나 사온 거고 밥도 오빠가 안 치고 올케가 한 거라곤 상위에 젓가락이랑 숟가락 올려놓는 것 빼곤 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꼴 사나웠는지 오빠에게 그만 좀 하고 와서 앉으라고 하셨고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올케의 행동에 좀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대놓고 아무 말도 못하시길래 제가 올케는 손님이야 집주인이야? 가만히 앉아만 있고 제가 어제 야근을 했더니 좀 피곤해서요. 오늘도 야간 근무라 원래 낮에 좀 자야 되는데. 교대 근무라고 했지? 피곤하긴 하겠네. 그렇게 받아치는 올케에게 딱히 뭐라고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속은 터졌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부모님들도 한마디 하려다 일 나간다는 올케 말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주무시고 가려다 식사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제가 살던 옆 단지로 신혼집을 구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올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야간 근무가 많아서 올케 얼굴 보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이프가 맨날 밖으로만 돌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착하디 착한 우리 오빠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더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오빠랑 올케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났거든요. 젊은 와이프라서 괜히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올케를 보면 왜 우리 오빠랑 결혼할 마음을 먹었는지 의문이긴 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닥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올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고요.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본인한테 잘하고 해달라는 거 뭐든지 들어주고 안정적인 오빠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도 이미 많이 모았으니 그런 오빠가 결혼하기 안성맞춤이라 결혼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이미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상가 2개 보유하고 있고 다달이 임대료도 나오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직장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오빠가 헌신적으로 대시하고 선물 공세까지 펼쳤으니 결혼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가 사실 외모는 그닥입니다. 키는 크고 덩치가 있어 듬직해 보이긴 하지만 얼굴은 사실 좀 별로거든요. 산적 스타일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라 외모보단 금전적인 부분이 멜리트 있었던 거겠죠. 그런 오빠가 젊은 와이프랑 결혼했으니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농담 섞인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서 자꾸만 물건이 하나둘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작은애 어린이집 보내고 큰애 학교 보내고 저는 출근을 하고 남편도 출근을 하니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게 사라져 있었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먹은 거 아니라면서 자꾸만 뭐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누가 집에 몰래 들어오는 건 아닌지 조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먹어놓고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작은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해열제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먹였는데 열이 잡히지 않아 급하게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을 갔다 나오는 길에 건너편을 보니 올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흔들며 불렀더니 저를 못 봤는지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게 걸려온 전화를 보고는 받지 않고 그냥 쌩을 까더라고요. 뭐지? 왜 전화 온 걸 보고도 받지 않고 쌩을 까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건물을 바라봤는데 그 건물은 개인 사무실들이 많은 건물이었고 왜 저기로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화 걸려온 걸 봤으면 받아야지 어떻게 쌩을 깔 수 있나 싶었고요. 건너가 볼까도 싶었지만 아픈 아이를 데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전 곧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시간이었다면 야근 근무 갔다가 집에서 곤히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무슨 볼일이 있기에 사무실이 많은 그 건물로 들어갔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올케가 쉬는 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이번 주 주말에 오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감히 신우가 전화를 했는데 보고도 쌩을 깠으니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과 친정 오빠네 부부와 함께 저희는 참치 횟집에 갔고 다 같이 앉아 술도 한잔 하면서 맛있게 먹었고, 저는 드디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올케, 이틀 전에 내가 전화했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 라고 묻자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 전화 다시 한다는 걸 깜빡했네. 저 야간 근무라서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내 눈으로 정확하게 올케를 봤는데 집에서 자고 있었다니요. 저는 올케의 말에 집에서 잤다고? 내가 올케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거 확실하게 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전화 확인하고 받지도 않았으면서 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네? 저 보셨어요? 제가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긴 했는데 그땐가 봐요. 그리고 전화는 제가 중요한 전화가 올케 있어서 그랬나 보네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주절주절하는 올케가 제 레이더망에 딱 하고 잡혔던 거죠. 오빠는 이상하다는 듯 올케를 바라봤고 은행에 갔었냐면서 꼬치꼬치 깨물어보고 싶었지만 더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그날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스러웠던 올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 화장대에서 또 이상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고 화장품들의 위치가 아침과 다르게 놓여 있었고 뭔가 이상해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자주 하지 않았던 진주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즘 자꾸만 이상하다. 음식도 사라지고 진주 목걸이도 안 보이고 화장품 위치도 아침과 달라져 있었다. 뭔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의논 끝에 가정용 CCTV를 구입하여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이상한 건지 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굳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진 않았고 시간이 지나 또 한번 화장품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안방 욕실에 불도 켜져 있고 누군가 금방이라도 욕실에서 샤워를 한 것처럼 욕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CCTV를 남편과 함께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 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CCTV에 여자와 남자가 지들 집인 양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냉장고도 지들 마음대로 열고 안방에 들락날락하면서 더러운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CCTV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올케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건 바로 올케년의 짓이었고 또 외간 남자까지 저희 집에 끌어들여 친정 오빠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남편과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인연을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그냥 머리털을 다 잡아 뜯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녁이니 아마도 병원에 출근을 했을 것이고 친정 오빠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내가 올케년 일하는 병원으로 가서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장 올케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올케의 이름을 대고 문의를 했더니 세상에 인연이 병원을 관둔 지 몇 달은 됐더라고요.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년이 다 있나 싶었고 직장에서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전 다시 발길을 돌려 친정 오빠네 집으로 갔고 오빠는 아무 사실도 모른 채 야구 경기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오빠가 알면 정말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고 저는 그런 오빠를 위해 제 손을 더럽혀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형제라곤 딸랑 오빠 하나뿐인데 그런 오빠가 늦게 장가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랬는데 어떻게 그런 몹쓸년이 우리 오빠 인생을 망칠 작정으로 결혼을 했는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매장시켜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신우집에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더러운 행각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한 것인지 뇌가 없는 년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올케는 몇 시쯤 집에 오냐 물어봤고 아침 7시 반 정도면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일로 왔고 그건 왜 물어보냐고 하길래 전 오빠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오늘 회사 쉴 수 있냐라고 물었고 오빠는 무슨 일 있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에 있어 달라고 했고 오빠는 일단 제 말을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반차를 쓴다는 연락을 했고 새벽 5시쯤 일어나 오빠네 동 지하 주차장에서 올케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병원도 때려쳤는데 진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것도 아닐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기다렸습니다. 6시가 조금 넘자 저 멀리 올케년 차가 보이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질 않길래 저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퇴근할 시간이 되자 올케년은 보조석에서 내리고 운전석에서는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남자는 곧장 오빠 동 옆 라인으로 들어갔고 가만히 보니 그 남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올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제가 가까이 갈 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저는 그냥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다 뽑아버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무단 침입에 바람까지 피고 다녀? 넌 이제 끝장이야. 콩밥 먹을 각오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지? 올케는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그냥 머리채 잡은 채 그대로 오빠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빠는 아직 자고 있는지 불이 다 꺼져 있길래 저는 올케를 거실 바닥에 밀어버리고 오빠를 불렀습니다. 인기척에 오빠 역시 일어났고 옷도 뜯겨있고 머리도 엉망으로 되어있는 올케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저도 더는 숨길 이유도 없고 하루빨리 오빠가 그런 꽃뱀 같은 년이랑 같이 사는 꼴은 못 볼 것 같아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고 올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면서요. 오빠는 몹시 흥분을 했는지 올케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주먹으로 벽만 치면서 올케에게 그 남자는 누구냐부터 시작해 신문을 하기 시작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하는 올케를 보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 전부터 알던 남자였고 현재 같은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으며 동창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운 짓 할 거면 그 남자 집을 가던가 하지 왜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을 한 거냐 물었더니 제가 싫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이는 어리지만 오빠 부인인데 제가 말끝마다 반말을 하니 그게 너무 싫었고 본인을 쳐다보는 눈빛도 싫었었다면서요.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린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병원 그만두고 맨날 밤에 출근한다고 나가 그 남자와 계속 붙어 다니며 지냈었고 몇 달 동안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고 오빠도 그런 올케 말에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그놈이랑 콩밥 먹을 준비하라면서 그날 바로 올케년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그 여자와 지저분하게 갈라서게 되었고 저는 그 년놈 무단가택 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 둘 다 콩밥 처먹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사실 부모님들에게는 숨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셨고 올케 부모님들이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오빠의 짧은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 혹시 애라도 생기고 알게 되었다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빠는 현재 만나는 사람 없이 지내고 있지만 차라리 그런 또라이 만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한다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라는 말을 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